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눅스 2 수업 시작을 했고요. 자, 저희 수업 페이지 좀 바꿨어요. 너무 기니까, 리눅스 1 너무 기니까 일단 1까지 끝냈고요. 2는 여기서 다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보고 싶으면 이제 여기 링크 달아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우리 리눅스 1 때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리눅스 1이 끝난지도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자, 그래서 리눅스 1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기초 명령어 했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명령어들만 일단 익히고 하시면 돼요. 이 명령어를 막 다 아는 상태에서 하겠다, 이거는 욕심입니다. 왜냐면 명령어 엄청나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리눅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운영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초의 기초 명령어 몇 개를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리눅스 1 시간에 어떤 걸 주로 했었냐면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리눅스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네트워크에 대한 간단한 개념도 살펴봤었고요. 그렇죠? 데몬이라는 거, 그렇죠? 프로세스, 자,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를 운영한다라는 거. 그 중에서 이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 있는데 3대장이라고 불리는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가 제가 크게 3가지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웹서버, 두 번째가 DB서버, 자, 세 번째가 클러스터 리드. 물론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용도는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파일 서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자그간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리눅스를 사용하지, 리눅스 그 자체만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번외지만 우리가 파일 서버도 한번 같이 해봤죠. 3대장은 아니지만. 자, 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면서 뭐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었죠. 뭐 시스템 CTL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저에 대한 권한 수두라든지, 뭐 유저 헤드, 아니면 chmod, 뭐 chohm, 다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썼던 거지. 이걸 뭐 우리가 미리 알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하다 보면은 뭐 프로세스를 확인한다거나, 네트워크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저를 뭐 추가하거나, 유저 추가하는 거는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요. 뭐 시스템 CTR 같은 거 엄청 자주 쓰잖아요. 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ls 같은 거는 당연히 외워지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 명령어들을 점점점 체화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리눅스 2에 들어왔는데 일단 뭘 할지 간단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리눅스 2에서는 우리가 안 해봤던 이제 클러스터 노드. 자, 이 클러스터 노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하나의 서비스를 작동하기 위해서 하나의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렇게 엮는 것을 클러스터라고 하고요. 그 엮어지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노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의 노드들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마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소프트웨어를 뭐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요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사용하는 거는 최후의 보루예요. 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이제 요즘 세상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고요. 훨씬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심지어 그게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뭘 하시면 된다? 내가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과정.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어떤 지식들을
핵심만 내가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나의 환경에다가 가장 좋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노드 같은 경우는 각각의 컴퓨터가 노드 역할을 할 거고요. 그 각각의 컴퓨터들이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어디에 설치된다? 리눅스에 설치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클러스터, 요새는 MSA라고 해서 이 단일 컴퓨터가 아닌 여러 대의 컴퓨터가 협력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럼 핵심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 뭐냐면 클러스터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관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클러스터라는 게 또 뭐가 있죠? 뭐죠? 여러 대의 컴퓨터잖아요. 그죠? 이 여러 대의 컴퓨터라고 하면은 이 여러 대의 컴퓨터가 완전히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뭐냐면 저마다 환경이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어떤 컴퓨터에서는 뭐 어떤 패키지를 3버전을 쓰고 어떤 패키지에서는 2버전을 쓰고 어떤 패키지에서는 막 최신 버전을 쓰고 그래서 똑같은 소프트웨어여도 버전이 다르면은 되던 기능이 안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능이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기능은 없애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환경이 다를 수가 있고요. 심지어 OS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디서는 이제 센토스라는 배포판을 쓸 수도 있고 어떤 클러스터에서는 우분투라는 배포판을 쓸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렇게 저마다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A 컴퓨터에서 되던 게 B 컴퓨터에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환경이 다르니까. 자,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이 자원 낭비로 이어지거든요. 내가 애플리케이션, 컴퓨터,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컴퓨터에서는 되고 어떤 컴퓨터에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거를 맞추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또 하나부터 다 따지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를.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핵심적인 관심사였어요. 이 클러스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구성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 도커라는 거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도커랑 쿠버네티스를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나 도커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리눅스2에서는 클러스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이 대두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컴퓨터 환경마다 달라서 어디에서 되고 어디에서 안 된다 라는 그런 이유였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리눅스에서 자동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보통은 쉘 스크립트라는 것과 또는 펄이라는 거. 네, 이제 예전에는 펄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파이썬을 많이 써요. 그래서 쉘 스크립트, 파이썬 정도를 익혀서 자동화를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요것도 하나만 해볼 거예요. 저희가 PHP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PHP로 만든, 아니면은 파이썬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썬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정말로 여기저기서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 익혀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파이썬을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도커나 이런 거를 활용하려면 당연히 이 애플리케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 건데, 어차피 여기서 프로그래밍적인 개념이 들어가니까 프로그램을 안 배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셨다 하더라도 일단 쉘 스크립트는 사용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저희가 처음에 일단 쉘 스크립트를 먼저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또는 PHP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